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꼭 필요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만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생각이시면 영상을 그만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본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살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일, 혹은 한 번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집 마련이죠. 내 집을 사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석자가 땅땅땅 하고 적혀져 세상에 공시되는 것이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했다가 구렁텅이에 빠진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 씨는 2017년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5천만 원을 더해서 화곡동의 빌라를 마련했습니다. 대출을 거의 상환했을 2000년 봄 무렵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원상 회복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로 깨끗했기에 장 씨는 이해할 수 없었죠. 이유를 알아보니 전 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장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은행 인감과 같은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근저당권은 허위로 말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뒤늦게 알고 근저당권 원상 회복 청구 소송을 낸 것이죠. 장 씨는 생각했습니다. 등기에도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 있는데 별일 있겠어 라고 말이죠. 소송은 대법원까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전 소유자가 일으킨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장 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찰되면 장 씨의 5 가족들은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사기꾼인 전 주인이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내 돈을 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매매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믿어지시나요? 국가가 발행하는 증명서인 등기부로도 내 집의 권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신력이 무엇이냐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등기를 믿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유효하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등기에 관하여 진정한 주인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죠. 그 대신 서류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미비한 서류가 없으면 등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등기부등본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공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나의 집문서를 공시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저도 민법 및 공법 등을 공부했었지만 왜 국가가 등기된 소유자를 보호해주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민법이 제정된 1950년대에 일제의 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사라진 등기를 믿지 못해 아직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등기를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실질적 권리관계를 국가가 파악해야 해서 등기를 치는데 한 달, 2달 혹은 반년이 더 소요될 수 있겠죠. 국민들의 재산권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언제까지 국회와 정부는 반감만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선의 제3자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민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장 씨와 같은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부실 채권을 죄 없는 시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등기마저 공신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한 것일까요? 완벽한 안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야 할 뿐이죠. 내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부동산 권원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등기부등본의 서류를 위조해서 발생된 손해, 사기로 인한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로 인한 손실, 이중매매로 인한 손실, 감유, 가처분 등기 등으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범위의 사고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장 씨도 보험을 들었다면
5가족이 따뜻하게 모여 잠드는 집을 빼앗기진 않았겠죠.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안전하게 비용을 내고 맘 편히 사는 게 좋겠죠. 3억 기준으로 보험료가 15만원 정도 듭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저당권 말소의 경우 은행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매매하시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매매 이전에 말소되었으면 진정으로 말소되었는지 은행이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1구에는 근저당권자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은행 영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에 꼭 한번 직접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공신력이 없는 등기부 등본이라도 이미 기재된 사항을 해석할지 모르면 큰일이 나겠죠. 지금부터는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체크해 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내용들만 아셔도 등기부 등본 내에 기재된 사항들 때문에 사기당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이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죠. 동영상을 멈추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발급해 보세요. 혹시 모를 권리가 내 집에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물에 따라 등기가 다르지만 오늘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보실 내용은 먼저 내가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동, 호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동 건물의 표시는 쉽게 말해서 나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동의 구조, 용도 등을 공시한 것입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지어진 25층의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은 이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져 있는지 나타내 줍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84.97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84 타입 34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나타냅니다. 물적 사항은 등기보다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과 면적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건축물 대장에 맞춰 등기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부분은 현재 아파트 부지 중에서 내가 소유한 지분을 이야기합니다. 잠실헬스의 경우에는 39.79제곱미터 대략 12평을 가지고 있네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면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됩니다. 넓은 대지권 면적일수록 세대수가 작다는 의미이니 나중에 수익률도 높겠죠? 이제 갑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소유자를 확인해야겠죠. 순위번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공유로 소유할 경우에는 지분이 표시되어 공시됩니다. 만약 갑구에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신탁,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다른 등기가 있으면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꼭 매매하시고 싶으면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의 권리 분석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순위번호대로 권리에 관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이니 매도자가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하게 거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공시됩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표시됩니다. 개괄적인 물권의 내용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공시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등의 권리 내용은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겠죠. 매매하시려는 부동산에 이런 권리들이 표시되어 있다면 전부 말소되었는지 그리고 말소될 예정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서 본 장씨의 사례와 같이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말소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토지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지상권 말소 여부도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는 공사 대금 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점유를 하면서 걸어놓은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 채권 금액은 얼마인지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세권, 지역권 등의 권리도
설정자와 직접 통화하시거나 만나서 말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이해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법에 대한 태도나 경험이 많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및 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명석한 구독자님들께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등기부 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고 어떤 권리들이 있을 때 유의해야 하는지 다 아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안전하게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